안녕하세요. 지속가능연구소의 김민석입니다. 네, ESG는요,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거버넌스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용어입니다. 즉, Environmental, Social, 그리고 Governance를 뜻하는 영어 단어 앞글자인데요. 이 ESG는 조직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비재무적인 지표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습니다. 이 ESG는 2004년 유엔과 전 세계의 유명한 금융기관이 함께 모여서요, 지속가능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ESG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속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잘 하기 위해서 ESG 경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와, 그리고 ESG의 경영을 추구하는 조직 자체가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의미,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데요. 즉, ESG의 경영은 각 조직이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 측면의 이슈를 만들지 않고 잘 관리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이거나 없애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E, 환경 영역에는요,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에너지나 물 사용량을 저감하는 것, 또는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것, 이런 항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S, 사회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많은 기관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 S 영역인데요. 이 S, 사회라고 하는 것은 소셜 이슈를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소사이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 조직 자체가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인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급망 관리, 그리고 다양한 산업 안전, 이런 문제들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S 영역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는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ESG는 공공과 민간 기업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비영리 조직인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ESG를 알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사회복지 조직도 주요 이해관계자인 공공과 민간과 주요 파트너십을 맺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ESG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서도요, 중요한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참여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사회복지 영역에서 ESG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SG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조직이 지속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재무적인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 조직도 지속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ESG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공공과 민간 기업이 ESG를 활용한 다양한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는데, 이때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ESG를 잘 알고 있다면 다양한 파트너십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ESG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공공과 민간이 ESG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우리 비영리 단체들이 감시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크게 우리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는 ESG를 통해서 민간과 공공과 다양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ESG 활동을 정말 우리 사회가 잘하고 있는지 감시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ESG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여부가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복지 영역은 반드시 해야 된다 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즉, 필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공공과 민간 조직조차도요, ESG 경영이 필수가 아닌 대상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ESG 경영은요, 투자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상장사들 위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규모가 좀 작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곳들은 ESG 경영이 필수가 아닌 곳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요,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요, ESG 경영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조직이
ESG 경영이 필수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들 조직이 처해 있는 경영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 영역은 아직까지 필수로 ESG 경영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그런 집단, 그런 이해관계자가 아직까지는 없다 보니까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요, 다양한 조직 모두가 자발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자발적 참여, 즉 ESG 경영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토대를 만들겠다라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사회복지기관도 자발적 참여를 하는 그러한 주체로서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ESG 경영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ESG 경영을 추진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가? 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ESG 경영이 반드시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ESG 경영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환경적인, 사회적인 또는 거버넌스 측면의 이슈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다짐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력과 그리고 자금이 투입되어야지만 ESG 경영이 제대로 실현,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ESG가 무조건 해야 되는가 라고 볼 때요, 강하게 요구를 받고 있지 않는 조직이라면 때로는 ESG 경영을 어느 정도껏 또는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많은 사회복지 영역에서는요, ESG 전문가가 없고요, 충분한 재원이 없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리하게 ESG 경영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ESG 경영을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은요,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 즉 ESG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영리 조직도 우리가 ESG 경영을 어디까지 실행할지, 그리고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 ESG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식별하고 그들을 참여시켜서 우리 조직이 어느 정도까지 ESG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ESG의 목적, 그리고 ESG의 각각의 항목들, 우리 기관의 우선순위 항목을 좀 세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ESG 관련 지표와 목표를 세팅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ESG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최근에는 ESG 경영과 사회공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ESG 경영 차원에서 보면은 사회공헌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요, 2021년 12월 달에 나온 KESG라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항목에 총 61개 항목 중에 2개가 사회공헌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사회공헌을 하는지 여부, 두 번째는 임직원이 참여하는지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ESG 경영 차원에서 사회공헌은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접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업이 전략적 사회공헌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때 말하는 전략적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와 또는 고유 목적 사업과 부합하는 사회공헌하는 활동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우리 ESG 경영의 61개 항목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임직원이 참여하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요, 환경과 사회 측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비영리 단체들을 찾고 있는 공공과 민간기업이 많이들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개발해 보시면 접점이 충분히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ESG 자체의 사회공헌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요, 지금까지는 다양한 사례가 아직까지 많이 만들어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누군가가 좋은 사례가 있다면, ESG 관점의 사회공헌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가 있다면 그런 것도 참고하여서 우리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비영리 조직이 ESG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ESG 말하는 S가요, 커뮤니티가 아니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커뮤니티가 아니라 즉 그 조직이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ESG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아시고 그리고 접근을 해야지 된다라는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ESG 각 항목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폐기물 저감 같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온실가스 저감 또는 폐기물 저감할 수 있는 어떠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경력 보유 여성들을 취업했을 경우에 각 기업들이 또는 공공기관들이 ESG 측면의 가점, 점수를 좋게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 비영리 조직에서는 장애인과 경력 보유 여성들의 취업을 돕기 위한 어떤 다양한 교육 활동들 또는 취업 지원 활동들을 개발한다면 이런 것들도 ESG 관련된 사회공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사례가 많지 않고요. 지금까지 ESG 사회공헌 활동은 ESG 워싱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했는데요. 기업들 또는 공공기관이 많이들 경계하고 있는 것이 이때 워싱이라는 관점입니다. 즉 사회공헌 활동, ESG스럽지 않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요. 앞에다가 ESG라는 단어를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었는데요.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활동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ESG 워싱을 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좋은 사회공헌 활동을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서요. ESG 워싱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사회공헌 활동은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혜자 관점의 활동이 굉장히 기본이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ESG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